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이 급락이 나와버렸죠. 코스피도 급락을 했고, 자, 코스닥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냐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아직은 이 기업 가치,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기업 가치에는 아직은 변한 게 없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보유를 했고요. 예. 그래서 당분간 저는 기업의 실적을 믿고 당분간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2.45%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오늘 급락을 하면서 거의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올라오는 녹색선이 60일선이거든요. 60일 이동평균선이고 6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왔고 그 다음에 전저점 근처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그 분봉을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다가 파월 의장이 발언으로 인해서 낙폭을 상당히 축소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오전자까지는 좀 견고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오후 1시거든요. 오후 1시부터 급격하게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자, 홍콩발 악재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급락이 났는데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은 오늘 더 세게 얻어맞았죠. 코스닥은 오늘 무려 마이너스 3.23%까지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악재가 그렇게 이 정도까지 급락할 악재인가 저는 참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코스닥도 보시면 분봉을 한번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괜찮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오후 1시부터 그냥 코스피와 같이 급락을 합니다. 장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밀어버렸습니다. 그쵸? 자, 코스닥의 차트 모습은 오늘 딱 급락을 하면서 자, 이 검색선이 121선이거든요. 자, 121선까지 내려와 버렸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전저점을 또 깨버렸죠. 이탈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가장 큰 악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자, 미국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입니다. 보면 이 미국 채권 수익률이 보시면 자, 이게 지금 1.4% 정도 되잖아요. 1.4%. 이게 왜 이렇게 위험 요인이 되냐면요.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이 채권 금리까지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채권 금리가 너무 올랐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리스크를 안고 있다 합니다. 자, 이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리스크가 이유가 뭐냐면 채권이라는 거는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의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굳이 리스크를 두고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을 하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금융시장에 악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금리가 인상되는 거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네.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인상하면은 경기가 좋았다가 다시 또 나빠지겠죠. 그래서 경기 회복 국면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고요. 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유동성의 힘으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게 지금 이 실적 상세로 넘어가기 위한 지금 과도기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악재인 국채
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악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오늘 좀 장중에 나왔는데 홍콩발 악재가 터졌습니다. 홍콩이 어떠냐? 이 재정 지출을 3천억 홍콩 달러에서 2,576억 홍콩 달러로 조정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지출을 줄인다 했죠. 그리고 보면 주식 거래세도 기존의 0.1%에서 0.13%로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홍콩 정부가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서 이걸 메꾸기 위해서 증권거래세 인지세를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 경기 부양책도 좀 줄였다는 이거 나면서 홍콩과 중국 시장 급락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급락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때입니다. 오후 1시부터 급락을 하죠.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급락을 합니다. 오늘 미국 국채금리 인상도 악재가 됐었지만 이 홍콩발 악재가 우리 시장이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빠져서 많이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주식 투자하는 대부분이 힘든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황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 가치는 아직 저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장 상황 위기가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제롬 파월 그 페드 의장이 어제 의회에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제로 금리는 지속을 하겠다,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당분간. 그리고 유동성을 지속 공급하겠다, 이거는 계속해서 채를 계속 매입하겠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런 반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그 3대 지수가 낙폭을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파월 의장은 아직은 고용이 불안하다. 네. 물론 10년물 국채금리가 인상이 올라오고 있지만, 근데 고용이 불안해서 아직은 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호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계속 팔았습니다. 맞죠? 네,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1시부터 본격적으로 팝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출렁거렸죠. 근데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이 다시 삽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지금 가장 많이 팔 때가 그 외국인이 671억을 팔았거든요. 근데 장 마감할 때는 순매수로 260억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시장을 가지고 논 거죠. 외국인 지금 수급 주체가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매도해도 지수가 급나가는 그런 장이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외국인이 그냥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외국인은 결국에는 오후 2시부터 사서 결국에는 그 순매수로 마감을 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란 거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선물을 매수하는 거고, 나빠진다고 하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선물을 보시면 이 파란색을 잘 보세요.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별로 조용하다가, 자 보시면 1시부터 급락을 시키죠. 12시 좀 되면서 급락을 합니다. 선물이. 그러면서 쭉 급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 오후 3시부터 갑작스럽게 주워 담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많이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됐죠. 네. 그래서 외국인은 진짜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선물을 계속해서 뺐을 겁니다. 근데 장 막판에 마감 전에 이렇게 담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이게 지수가 급락을 하면 보통 급락하면 원달러 환율은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환율 보세요. 조용합니다. 예, 별 차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신흥국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달러는 아직도 약세입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시장이
시장이 급락을 할 것 같으면 삼성전자가 빠지는데요. 보시면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입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지는 거고, 삼성전자가 버티면 시장이 버티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는 오늘 빠진 게 없이 그냥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2위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오히려 신고가를 냈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보세요. 강하게 서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는 아직은 그런 무너질 만한 근거는 보이지는 않는 거고요. 자,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의 시총 1위죠. 근데 이 코스닥의 시총 1위가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코스닥에 지금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낙폭이 심하죠. 그러면서 지금 지수도 같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 제약바이오의 빈자리를 반도체 종목하고 자,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종목들이 이 공백을 저는 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 그 좋은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자, 반도체하고 배터리의 공급망 연합을 띄운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하고 적극 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관건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고립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대만은 반도체가 강하죠. 그 다음에 배터리도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배터리가 강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다 유사 동맹국들 뭐 호주라든가 그런 동맹국하고 같이 연합을 할 작전이다 라고 합니다. 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중국에 제재를 할 그 주요 품목이 뭐냐면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히토류 의료품인데요. 지금 보면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등을 타깃으로 정했죠. 그래서 대만, 한국, 일본은 반도체에 협력을 하고, 호주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히토류 공급에 협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계속해서 중국의 화웨이를 견제를 했죠. 못 살리고 그렇습니다. 화웨이를.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이 화웨이는 5G잖아요. 예, 통신 장비죠. 그러면서 그 5G 업체들이 이 화웨이 제조율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죠.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5G 종목들이 급등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히토류 의료품. 근데 저는 반도체하고 이 배터리 쪽. 이거를 중국을 꽁꽁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맹국하고 그 협업을 강화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지금 거의 글로벌 탑이죠. 지금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서 차도 못 만들고, 그 다음에 기타 IT 기계에도 지금 공급이 부족되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삼성전자한테 그 콜을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공장 지어달라고 계속 하고 있죠. 반도체는 아직 기업 사이클이 계속 성장 사이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변한 게 없다. 반도체는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차용 배터리, 이 배터리도 지금 이제는 그 중국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이야, 그 다음에 우방국들하고의 그런 그 관계를 적극 회복을 하면서 저는 이 배터리 쪽도 계속해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그 성장 전망이 무궁무진하죠. 예. 때문에 이 배터리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제2의 반도체라고 했죠. 제2의 반도체. 그만큼 배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기업 가치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반도체하고 이 배터리 쪽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네. 지금 보시면 지수는 다 빠졌습니다. 지수 빠져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5에서 10% 정도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관건은 이 지수가 턴하면서 회복을 할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될 거냐, 요게 관건입니다. 지금 시장이 다 빠졌으니까 다 급락이 나온 거고요. 회복을 할 때 어떤 회복이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이게 저는 최선호주라고 보는 겁니다. 최선호주. 그리고 물론 뭐 5G도 있고 그 다음에 ESG 관련된 종목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반도체하고 이 배터리 쪽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물론 매수하면 좋긴 하겠지만 아직은 신규 매수는 저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쪽을. 근데 신규 매수는 지금 부담스럽고, 이게 지수가 다시 돌아서고 시장이 다시 우상향한다는 게 보이면 그때 신규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분들만 보유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오늘 다 팔아야 될지 뭐 보유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직은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반도체나 배터리에 대한 기업 가치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어렵고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